뜻이요? 이번에는 PBL 보고서 발표를 박민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전기공학부 2학년생 박민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동료가 파이널 PBL 보고서를 문제풀이 중심으로 했는데, 저는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파이널 PBL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파이널 PBL을 통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느낀 점과,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걸 수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을 PPT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PBL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그 PBL 보고서의 구성 내용, 그리고 PBL 보고서에 있는 자체 평가와 동료 평가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설명하고, 그다음 PBL 보고서의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PBL 보고서를 통해 느낀 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PBL 보고서의 목적입니다. PBL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왜 이것을 작성해야 되는지 마지막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PBL 보고서란 질문 게시판에 문제를 올리고 그 문제를 여러 사람이 토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학습한 자료를 수집한 보고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때까지 자신이 공부했던 지식을 돌이켜볼 수 있고, 그리고 PBL 보고서에 있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 태도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바로 PBL 보고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PBL 보고서의 구성 내용입니다. 개인 성찰 노트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자기평가, 그 다음 동료평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PBL 클래스 반응평가가 마지막 파이널 PBL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신이 이때까지 수행했었던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풀었던 문제들을 올리고, 동료들의 풀었던 문제들을 파이널 시켜줬던 문제들을 수집해서 정리한 PBL 보고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느낀 점을 마무리한 것이 파이널 PBL 보고서입니다. 일단 처음에 개인 성찰 노트로 PBL 보고서는 시작됩니다. 개인 성찰 노트의 질문들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형대수학을 학습하였는가? 선형대수학 강좌를 통해서 학습 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다른 동료로부터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그리고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Q&A 활동에서 자기가 활동한 내용들, 그리고 질문 게시판에 기여했던 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른 우수한 학생에 대한 평가가 개인 성찰 노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질문들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습했는가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 올해 처음 복학하면서 선형대 수학 강좌를 듣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지식도 많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처음에 RREF 거기서도 너무 힘들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였는지 설명드리면, 질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사소한 질문이나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라도 혼자서 이해가 할 수 없으면 서슴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예제 문제를 변형시켜서 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니까 정의나 개념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이 강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부분은 행렬의 대각화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행렬의 대각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앞전에 공부했던 모든 지식과 공식들이 다 활용되어야 되는 처음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행렬을 직교 대각하기 위해서는 대칭 행렬이어야 하고, 그 대칭 행렬의 그 벡터들은 정교 직교 집합을 갖고, 이런 개념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행렬의 대각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장 크게 배웠던 부분은 행렬의 대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렬의 대각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 뒤에 있는 부분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필요 충분 조건. 네. 지금 표현은 약간 틀린 거야. 네, 알겠습니다. 대치 행렬이면 대각화 가능, 직교 행렬이면 직교 대각화, 그러니까 물론 그 대각화 가능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대각화하면 무조건 생각해야 될 게 네. if and only if 무슨 행렬? 노멀 행렬. 노말 정규 행렬, 네. 노말 매트릭스. 그 A하고 A 스타 이퀄 A 스타 A이면 if and only if A is unitarily diagonalizable. 네. 그것을 사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실계수 행렬 때는 그게 딱 그런 if and only if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복소 행렬에 와서야 그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 전에는 한 방향이었던 게 네. 복소 행렬에 와서 그래서 퍼미션 행렬 갖고도 if and only if가 안 나오는데 네. 딱 그 사이에 있는 그 A 스타 A 이퀄 A 스타라는 조건, 그게 아주 재밌는 조건이잖아. 그 조건, 그게 대각선 행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게 삼각 행렬 같은 경우에 A 스타 A하고 A 스타, T 행렬이라는 경우에 네. T 스타하고 T 스타 T가 같으려면 네. 그러면 그 모양이 자연히 T가 오프 다이아곤al 성분들이 다 0이 되고 대각화가 가능한 대각선 행렬이 돼버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증명은 그런데 어쨌든 네. 그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네. 대각화 가능 네. 하면 언제나 필요 충분 조건. 그 무슨 행렬을 생각해야 된다고? 노멀 매트릭스. 노멀 매트릭스. 정규 행렬을 생각하면 돼요. 네. 다음으로 PBL 구성 요소로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가 있습니다. 자기평가는 오른쪽 위에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출석과 수업에 참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까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에게는 도움이 됐었다고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료 평가는 제가 어떤 신 XX군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평가하는 항목을 통해서 다른 동료들이 저보다 우수하다는 걸 깨닫고 저 자신이 좀 더 마지막 기말고사를 공부할 때도 성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 PBL 보고서에 추가된 구성 요소가 프리-PBL 클래스 반응 평가입니다. 여기 프리-PBL 클래스 반응 평가에도 많은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여기 설명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일단 2학년이고 전공 공부도 해야 돼서 인터넷 강의를 막상 다 챙겨볼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일단 책을 한번 읽고 나서 책에서 어려운 개념들을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강좌를 했을 때는 책조차 이해하기 힘들어서 바로 인터넷 강의를 봤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기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 책을 이해하는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문제풀이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습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을 시에는 교수님이 했던 수업이 배로 이해됐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습하지 않았을 때는 교수님 수업을 많이 집중해도 예습한 것보다는 이해도가 떨어진 게 당연한 지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을 듣고 두 번의 공부를 통해서 이제 질문 게시판에 문제 예제들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문제들을 푸는 과정을 올렸습니다. 밑에 설명들은 그렇게 제가 방금 설명했던 부분들을 적은 것입니다. 문제풀이를 보면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질문 게시판에 했던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했습니다. 3, 4월과 5, 6월을 대체로 이렇게 나눠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딱 표를 보아도 3, 4월에 비해서 5, 6월에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고사 전이랑 중간고사 이후랑 개념의 중요도가 또 다르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3, 4월보다 5, 6월이 제가 선형대 수학에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4월의 문제풀이 내용들을 보면 A 행렬과 A의 RREF 디터미넌트 비교, 그 다음에 선형 변수와 자유 변수 RREF의 관계, 그리고 중간고사와 관련된 간단한 증명과 문제들이었습니다. 여기 제 파이널 PBL 보고서를 보면은 3, 4월에 있던 문제들은 질문 중심과 기초 개념 중심들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5, 6월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개념들을 공부했지만 이를 문제에 적용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개념이 저한테 와닿지 않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 6월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제가 풀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BL 보고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이 PBL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을 설명드리고 PPT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PBL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3월, 3, 4월, 5월 달에 했던 보고서를 하나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4월에는 했던 질문이나 문제풀이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려워서 질문을 하였겠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간단하고 쉬운 개념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질문 게시판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선형대 수학 강좌를 적응 못하고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이 PBL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PBL 보고서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쪽 되는데 그 50쪽에 대해서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은 시간도 투자했고 수업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때까지 선형대 수학을 배우면서 처음에 교수님이 해줬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8단원, 9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앞단원을 전체 다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이 왜 그 말씀을 첫 시간에 하셨는지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이 돼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앞에 단원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행렬의 대각화와 그 뒷부분에 나오는 유니타리 행렬 그리고 그 기타 등등의 행렬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1학기를 통해서 어떤 과목이 앞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하나하나의 단락된 개념들이 아니라 연장선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있어서 혼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태도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학습 태도를 선형대 수학 수업을 통해서 배웠고 그 다음 파이널 PBL 보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아키가 정확한 그런 학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고했어요, 박민군.